또 많은 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렇죠. 네, 또 저도 막 공부를 해보려고 하면 너무 막막한 맞아요. 뭐 주제이기도 한데요. 진짜 4차 산업혁명은 너무 많은 얘기들이 네,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또 한번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다시 저희는 잠깐 사라지고요. 예.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요. 네, 요렇게 12개의 산업군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이 12개의 산업군인데 실제로 이 12개의 산업군을 다 봐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상 석유공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석유공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AI 스피커 음성 인식을 활용해서 그다음에 열차 정보를 알리는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AI 스피커라든지 음성 인식 시스템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또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전동차 부품을 제작하는 게 3D 프린터로 제작을 해요. 네, 예, 그러니까 3D 프린팅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VR이라든지 AR, 특히 이제 승무원 교육을 지금 현재 VR로 하려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승무원 승무원 교육을요? 교육을 VR로 네, 하고 있어서 네, VR에 대한 것들은 사실상 나올 만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음, 뭐 차세대 반도체나 차세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자율차나 로봇, 그다음에 IoT, 그리고 지금 현재 안 나오는 지금 현재 여기서 소개가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3D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데 네,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석유공해 우리 서울 지하철 그 홍보관을 가시면은요. 네, 안전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놓고 있어요. 근데 네, 그 안전에 대한 체험을 VR로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VR 기계를 넣어놓고 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VR과 관련된 건 반드시 나온다. 라고 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유형으로 나오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아마 비문학 지문 정도의 유형이나 네, 이런 그 법률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은 네, 비문학 지문과 관련된 것들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제가 그래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 그 요즘에 이제 그 수능 지문들 있잖아요. 네, 2019년도에 나온 수능 지문들이 인공지능하고 VR에 대한 지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좀 보시면은 좋지 음,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네. 여기, 그, 여기 하나 정확히 이제 네. VR이 반드시 나온다고 선생님 바-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네.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중에 예.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문학 지문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네. 이제 수능 비문학 그 문제에서도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는 것도 네.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네. 은근히 얘들이 지금 얘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아무튼 서울교통공사가 네. 좀 뭐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냐면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관심이 높거든요. 네. 한번 얼굴 보면서 선생님 좀 설명해 네네네. 주시겠어요? 네. 네. 한번 저희가 다시 네. 자율주행 자동차와 예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네. 실제로. 네. 그래서 좀 그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실상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제 완화는 뒤에 가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거든요. 요거 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는 뭐냐 하면은 이건 안 돼. 그리고 다 돼라는 거예요. 음, 또 내용이 넣어 주셨던 거 혹시 네네, 아니세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안 되고 이건 다 돼. 그러니까 조금 더 완화 폭이 훨씬 더 넓은 거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도가 높은데 여기서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도로공사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도로교통법 49조에 따르면 지금 도로교통법 48조와 49조가 있어요. 네. 근데 48조는 개정을 했어요. 네. 개정을 했고 49조는 개정을 안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48조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운전자는 반드시 시동을 걸고 차에서 내리면 안 된다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시동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려서 탑승자가 없으면 시동을 켜놓고 있으면 그게 불법인 거죠. 아, 실제로. 네. 근데 이거를 작년에 고쳤어요. 자율주행 자동차 때문에. 네. 그런데 49조를 보시면은 뭐가 나와 있느냐면은 반드시 운전자는 핸들과 엑셀을 반드시 조작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자율주행 자동차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서 컴퓨터 등 다른 조작 기기를 만질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사실상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런 것들도 다 조작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장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49조를 아직까지 개정을 안 했다. 그래서 이제 49조에 대한 개정과 관련된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문제로 만든다면 네.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실제로 48조, 49조 정도를 보여주고 네. 이걸로 개정은 했는데 우리가 49조 정도 전문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일부 보여주면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지. 근데 네. 49조가 되게 재밌게 돼 있는 게 재밌나요? 항이 5개 항으로 돼 있어요. 아, 네, 항이 5개 항으로 돼 있는데 네. 그 중에서 2개 항을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아, 우와. 그러면은 그 중에서 사지선다로 내기가 너무 네. 좋은 거죠. 그렇네요. 몇 번을 고쳐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내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건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 저는 둘 중에 하나는 찍습니다. 그러니까 네. 석유공에서 나오든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나오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지금 상황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하네요. 예, 그렇죠. 제가 보더라도. 네. 네. 그리고 이제 작년 서울교통공사 이제 그 기출 내용들을 조금 보면 딱 서울교통공사 뭐 지하철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네네. 굉장히 이제 이론 같은 것도 아주 광범위하게 많은 맞아요. 것들 좀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내용 보실 때에도 딱 해당되는 내용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더 범위 넓혀서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범위가 조금 높아요. 네, 넓어요. 많이 왜냐하면 넓어요. 네. 한전 같은 경우도 네. 학생들은 뜬금없이 과학 비문학 지문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인데 네. 그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가 어디에 쓰이느냐면 태양광에 쓰여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P형 반도체를 밀고 있거든요. 태양광에서 그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그 내용이었는데 학생들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는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과학 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도 회사와 관련된 지문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너무 넓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건데 조금 더 좁혀드리면은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블록체인과 관련된 것들. 블록체인 계속 강조 많이 하셨던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네, 블록체인과 관련된 것들은 블록체인은 유통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네, 네. 유통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를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법률로 나와 있진 않아요. 법률로 나와 있진 않다 보니까 법률로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보도자료나 아니면 비문학 지문 유형으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런 것들을 조금 더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 VR에 대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 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블록체인, 그리고 아까 도로교통법에 대한 것들, IoT, 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IoT, 그 다음에 그 정도, 그 다음에 블록체인까지 그 정도만 같이 좀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네, 좀 더 보여드릴까요? 여기 좀 채팅창 조금만 보면요. 네네. 넘어갔나요? 요 채팅창 보면서 얘기하죠. 여기 지금 오란당님이 네. 또 올려주신 내용 있는데 출제 비중 이것도 참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네네. 많은 학생분들이 모듈 4차 산업 철도안전법 그리고 네. 이외 기존의 필수 포함한 NCS 유형의 출제 비중이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전체 80문항이 이제 문항수가 꽤 많기는 해요. 근데 이게 좀 골고루 나오진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4차 산업과 철도안전법에 대한 비중이 좀 더 이제
저는 있지 뭐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 네. 20% 요 정도는 두 나오지 가지 않을까. 범위가요. 기존 NCS 생각을 문제형의 비중 분명히 계속해서 이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는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의 기출 문제를 보면 자료 해석 문제 유형만이 아니라 뭐 나이 계산 문제 같은 일반 그렇죠. 기존 방정식, 수리 방정식 문제까지도 출제가 됐었기도 하고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됐었기도 하고 그래서 비중을 따지기보다 지금 그냥 공부의 범위가 이것이 다 들어가 있다. 맞아요. 뭐 이게 뭐가 더 많고 적고가 아니라 20%, 30% 이 정도씩 좀 더 골고루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편이거든요. 네. 그냥 다 하자는 거죠. 그렇죠. 다 근데 그 범위에서 지금 하기는 조금 하셔야 많이 되는데. 줄여주시고 계신 거고요. 네. 자 그러면 네, 공고 20%로 그쵸 말씀하신 네, 그 네. 범위는 나와 있고 나머지 네. 문제형에 대한 범위. 네. 네. 자 그럼 나머지 유형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드려보죠. 네, 응용수리도 출제가 됩니다. 응용수리도 네. 출제가 된다기보다 되었었습니다. 네, 작년에 그렇죠. 그것까지 나왔던 문제가 몇 네. 개 있어서요. 말씀드렸고요. 자, 내용을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네. 제가 정리를 한 건데 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규제 완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시험국은 지정 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했고 그렇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이제 기술에 대한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VR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들 아마도 작년에 뭐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을 제가 또 우리 그 자료집에 정리를 좀 해놨어요. 네. 블록체인의 유형 자체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3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조금 알고 계시면 오히려 비문학 지문 조금 덜 읽고 푸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저는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좀 나왔고요. 네. 그게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초기에 좀 나왔을 때는 일자리와 관련된 것들이 나오다가 점점 갈수록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 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과 관련된 것들은 이번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나온다면 사상과 관련된 것들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아마 비문학 지문 보도자료 중심, 그 다음에 법률과 관련된 건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것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정리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원래 선생님하고 저하고 서로 칭찬 안 하는데 네. 칭찬 안 하는데 오늘 되게 법률 그 철도 안전법 보는 방법도 되게 네. 이해가 잘 되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범위도 많이 좀 줄여서 예상 범위를 그렇죠. 말씀 잘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참 도움 많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